여기서 이제 뽕이라는 게 옛날 옷에 보면은 이제 어깨 안에 솜으로 된 이렇게 보형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자, 그런 것을 이제 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 그래서 이제 어깨가 저절로 올라간다, 뽕 찬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국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그 석학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장면, 뭐 총균쇠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라든지 뭐 유발 하라리라든가 여러 그런 석학들이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이런 거를 강의 때 한 장면들이 이제 콘텐츠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프로도 유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짜 뉴스까지 생산이 되게 되는데 뭐 이제 세계 유명인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짜집기를 해서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라를 이제 폄하를 한다든가 한국을 뭐 지나치게 띄운다든가 하는 콘텐츠들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조금 요거는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라는 반응도 있고 한국이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한 19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부끄럽다.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2020년 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그런 과거에 이제 억눌렸던 자부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는, 부스팅하는 차원에서 국뽕 콘텐츠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과거에 소위 이제 중화 사상이라는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중화 사상 하면 이제 자기 가운데 있는 중국 사람들만 이제 문명국이고 동서남북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다라는 생각인데요. 동이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이쪽 한반도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러왔던 역사가 있고요. 이제 서융, 서쪽의 오랑캐, 남만, 남쪽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중국의 이제 자국뽕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체제 유지의 일환으로 그 중국 공산당이랄지 이제 정부에 의해서 재생산된 식량이 굉장히 큰데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성장한 중국의 이제 청년들, 이제 이들을 소분홍이라고 합니다. 이 소분홍 세대들은 굉장히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가공된 정보로 교육을 받고 가공된 시각으로, 가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시각으로 외부 세계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자,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최고인데 중국보다 뛰어나 보이는 다른 문화들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 그 타겟이 되죠. 그래서 뭐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왔으니까 너네는 뭐고 잘난 척하느냐, 조그만 나라가 이런 식의 입장. 또 뭐 종이라든지 이제 뭐 한복이랄지 뭐 음식 문화랄지 이런 한국의 이제 고유한 또는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이런 문화들을 다 중국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베트남 문화도 중국 거고 일본 문화도 중국 거고 뭐 서양의 어떤 문화도 중국 거고 뭐 피자도 중국 거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자, 중국은 55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이제 공산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그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들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국가에 대한 뽕을 주입하고 이제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그 자국뽕을 가진 중국의 구성원들이, 청년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제 미치게 되는
악영향 또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 분들도 스스로 한번 자기 객관화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자국봉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일본의 자국봉은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이 1차 세계대전 전후로 굉장히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동양의 여러 나라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일본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고요. 구라파, 여러 제국들, 선진국들이 있는 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탈아입구라는 뿌리 깊은 일본의 이제 사상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우리는 아시아 또는 세계 여러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자국봉을 가지게 된 것이죠.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고 이제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망을 하죠.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을 일본이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에 이제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최고 생산 기지의 역할을 일본이 수행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죠. 그래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7, 80년대, 90년대 한 초반까지 일본의 파워, 또 경제에 있어서 또 이제 문화에 있어서 일본의 파워는 상당한 굉장한 것이었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워낙에 큰 데다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어요. 여러 측면에. 반대급부로 최근에 이제 자국봉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자국봉에 대한 책 제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럽에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 책 제목이에요. 라든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일본, 일본인이 되고 싶다, 독일 대사도 납득한 일본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이유 등등, 일본이 좋은 나라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까지 느껴질 정도의 이런 책 제목들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혐한, 이런 한국의 성장과 이제 커져가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보기 싫거나 걱정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혐한이라는 형태로 그런 이제 불안과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어적 자국봉과 혐한이라는 차원으로 일본의 이제 최근 자국봉이 드러나고 있다. 이 국봉이 나타나는 방식이 또는 이런 국봉의 현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심리학 용어로 부친 사례라는 모티브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친 사례라는 것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내가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권위라든지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세대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내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적 모티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버지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의 중국의 전통이 현대 중국으로 오면서 상당 부분 많이 단인절이 됩니다. 1960년대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중요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인 중국의 전통 사상이랄지 문화들을 다 이제 부수고 불태우고 어떤 이제 이어져 오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단절된 이전의 중국에서 찾다 보니까 지금 주변국에 있는 그런 이어져 온 전통의 뿌리가 중국이다라는 주장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런 무리스러운 주장, 그것도 중국 거고 그것도 중국 거니까 다 우리 거야라는 식의 약간 근본 없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전형적으로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던 역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체제가 거의 그대로 현대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부정한다든가 과거를 단절한다든지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제 과거의 아버지들이 지금의 현대 일본을 키운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를 비판하거나 과거를
극복하려는 식의 움직임이 현대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나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근데 내가 죽이지 못했어요. 중국은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케이스고요. 한국은 아버지를 남이 죽인 케이스입니다. 제국주의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국권을 잃었죠. 그러면서 전통을 스스로 죽인다든지 스스로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극복하자라는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현대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뿌리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부분은 현대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이 한국의 밑도 끝도 없는 국뽕과 또는 그런 국뽕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